나는 우리 강아지한테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똑같이 고민했었습니다. 사랑도 많이 주고 교육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소한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밖에서는 귀청 떨어지게 짖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행동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갑자기 똥을 먹는다거나 혼자 두면 계속 짖는다거나 별것 아닌 상황에서도 과하게 흥분하는 모습들이요. 그때 저는 성격이 원래 이런가 보다, 견종 특성인가 보다 이렇게 넘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 유치원에서 일하면서 30마리 정도의 아이들을 매일 보다 보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반복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강아지에게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나도 이거 가끔 했었는데 이렇게 뜨끔하실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강아지 성격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강아지 성격 문제를 보면 가장 먼저 훈련부터 하시려고 하세요. 앉아, 기다려, 이런 기본 교육을 더 많이 시키면 예민함도 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기본 교육이 아예 소용없는 건 아닙니다. 앉아, 기다려 같은 신호를 알면 강아지도 상황을 이해하기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예민한 아이는 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긴장은 그대로인데 교육과 훈련만 계속하면 아이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굳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밖에 나가면 다른 강아지 보면 계속 짖고 걷다가 땅에 찰싹 붙고 안아달라고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보호자님들은 보통 사회성이 부족한가 보다, 더 많이 노출시키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도 예전에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산책을 더 시키고 사람 많은 데도 데려가 보고 다른 강아지도 자주 만나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미 긴장한 아이한테는 그 모든 경험이 적응 훈련이 아니라 그냥 버텨야만 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사람도 내향적인 사람을 외향인으로 만들겠다고 무대에 강제로 서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게 하면 더 불안해지잖아요. 강아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무조건 더 많이 경험시키는 게 아니라 먼저 아이가 편안함을 유지한 채로 바깥을 경험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해요. 이 차이를 모르면 보호자는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아이는 속으로 점점 더 지쳐갑니다. 두 번째로 초보 보호자님들이 많이 하는 게 불안해 보일수록 더 많이 달래주는 겁니다. 안아주고 계속 말 걸어주고 조금만 낑낑거려도 바로 반응해주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가 무서워 보이면 그 순간이 너무 안쓰러워서 바로 안아들고 계속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제 방식대로 안정시켜 주려고 했어요. 그때는 그게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가 점점 더 혼자 못 버티고 보호자 반응에 더 민감해지고 낯선 상황에서 회복하는 속도도 점점 느려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항상 보호자가 감정을 대신 처리해주면 강아지는 스스로 긴장을 풀어보는 경험을 쌓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른 척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무조건 안아주고 무조건 피하게 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건 불안을 없애주는 척하는 행동보다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보호자 옆에 있으면서도 과하게 자극받지 않고 쉬었다가 다시 주변을 볼 수 있는 조건,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산책을 많이 하면 예민함이 줄어든다, 이 말을 너무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문제 행동이 보일수록 활동량이 부족해서 몸에 에너지가 남아서 그런가 보다 산책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산책량을 늘린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특히 소형견, 관절이 약한 아이, 나이가 있거나 체력이 약한 아이, 겁이 많은 아이들은 더더 그래요.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중간부터 걸음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굳고 입이 닫히고 자꾸 안아달라고 하거나 사소한 자극에도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데 보호자는 보통 오늘 산책 오래 했다, 밖에 많이 나왔으니 좋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걸 나중에 알고 정말 후회했어요. 걷고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아이는 즐거워서 걷는 게 아니라 긴장한 채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면 무서운 게 뭐냐면 보호자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한테는 그 시간이 불안의 누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걷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편안했느냐예요. 그럼 여기서 보통 또 이렇게 하시죠.
산책이 부족한 것 같으니 더 자주 나가야겠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무조건 밖에 많이 데려가야겠다. 실제로 집에만 있으면 강아지가 에너지를 제대로 못 풀고 소리, 인기척, 현관문 소리 같은데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밖에 자주 나가는 것과 밖을 편안하게 경험하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바깥 공기, 냄새, 햇빛, 소리 같은 자극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동시에 오래 걷는 건 힘들어합니다. 관절이 부담될 수도 있고 체력이 빨리 떨어질 수도 있고 자극이 한꺼번에 몰리면 금방 예민해지기도 해요. 그럼 이런 생각 드시죠? 밖에는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나가면 힘들어하고 계속 걷게 하자니 더 예민해지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답답해 보이고 뭐 어쩌라는 거지? 저도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헤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건 밖에 나가는 모든 시간이 꼭 처음부터 끝까지 걷는 산책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이에 따라서는 조금 걷고 조금 쉬고 편안한 자리에서 주변을 보고 다시 괜찮아지면 또 잠깐 내려가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일 수 있더라고요. 특히 관절 부담이 있는 아이나 오래 걷기 힘든 아이나 실내 생활이 길어서 바깥 자극은 필요하지만 자극을 오래 버티기는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이 방식이 표정부터 진짜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서 유모차 얘기를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저는 솔직히 유모차를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는 직접 걸어야지 저거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정말 다양한 아이들을 보고 보호자님들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모차는 단순히 편하게 태우는 물건이 아니라 어떤 아이들한테는 밖을 덜 무섭게 만들어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더라고요. 특히 문제는 유모차 자체보다 애매한 유모차를 샀을 때 더 크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엔 다 비슷해 보여도 막상 병원 가고 쇼핑몰 가고 차에 싣고 다니기 시작하면 보호자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거든요. 왜 이렇게 접기 힘들지? 왜 이렇게 덜컹거리지? 트렁크에 넣고 빼는 게 너무 힘들다. 아이가 안에서 더 불안해 보인다. 이런 불만이 계속 생깁니다. 유치원에서 보면 유모차를 한 대만 쓰시는 분보다 두 대, 세 대 바꾸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처음엔 가벼운 걸 샀다가 차에 싣고 다니기 시작하면 불편해서 다시 사고 병원 다니다 보니 바퀴나 안정감이 아쉬워서 또 바꾸고 결국 돈을 아끼려다 두 번 쓰는 경우를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모차를 볼 때 화려하고 이쁜 디자인보다 딱 5가지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됐어요. 바퀴, 무게, 폴딩, 안정장치, 가격. 왜냐하면 이 5개가 결국 보호자가 유모차를 계속 쓰게 되는지 아니면 몇 번 쓰고 방치하게 되는지를 결정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바퀴. 사람 많은 길이나 횡단보도에서 방향을 빨리 바꿔야 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핸들링이 뻣뻣하면 보호자 손목에 힘이 엄청 들어가고 그 순간부터는 외출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낫소빅 유모차는 앞바퀴 회전이 부드러운 편이라 방향 전환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얘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실제로 손목 힘이 덜 들어간다는 반응도 많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민한 아이 데리고 외출할 때는 보호자가 덜 벌벅거리는 것 자체가 엄청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흔들리면 아이도 같이 불안해지거든요. 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벼우면 울퉁불퉁한 길에서 안정감이 떨어지고 너무 무거우면 차에 싣고 내릴 때부터 손이 잘 안 갑니다. 낫소빅 유모차는 지나치게 가벼운 타입은 아니라 노면이 조금 거칠어도 안정감이 있고 그렇다고 너무 무거워서 성인 여성 혼자 들고 옮기기 버거운 수준도 아니라는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밖에서 조금 쉬게 하려고 태웠는데 유모차 자체가 덜컹거리고 흔들리면 아이 입장에서는 쉬는 게 아니라 또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아이일수록 멈춰있는 공간이 얼마나 안정적인가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유모차 쓰시는 보호자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말씀하시는 게 폴딩입니다. 집에서 나갈 때, 차에 실을 때, 병원 갔다 와서 접어넣을 때 이게 복잡하면 결국 안 쓰게 됩니다. 낫소빅 유모차는 접는 동작이 비교적 단순하고 접고 나서 세워둘 수 있고 접은 뒤 폴딩을 잡아주는 장치가 있어서 보관하거나 트렁크에 넣었을 때 다시 펴지는 불편함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진짜 사소해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 사소한 불편함이 반복되면 보호자는 점점 외출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아이도 바깥을 편안하게 경험할 기회를 놓치게 돼요. 안전장치도 중요합니다. 급정거하거나 다른 강아지가 지나갈 때 순간적으로 몸이 확 쏠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안에서 고정해줄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애가 떨어질까봐 마음이 철렁합니다. 낫소빅 유모차는 안에서 고정하는 장치가 있고 바퀴 쪽에는 퀵 브레이크가 있어서 잠깐 세워두거나 경사진 곳에서 멈출 때도 보호자 입장에서 훨씬 안심되는 구조예요. 이게 단순 편의 기능이 아니라 밖에서 불안한 아이를 다룰 때는 보호자 긴장을 줄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보호자가 불안하면 그 감정은 아이한테 고스란히 전달되거든요. 가격도 솔직히 중요하죠.
나소빅 유모차는 10만원대라 누군가에겐 가볍게 살 수 있는 가격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런데 제가 정말 많이 본 게 처음에 너무 싼 걸로 갔다가 결국 접기 불편하고 흔들리고 밖에 답답하고 안정감이 부족해서 다시 사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바에는 오래 쓸 수 있는 기준으로 처음부터 보는 게 오히려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병원도 자주 가고 차에 실었다 내렸다 해야 하고 쇼핑몰이나 실내 공간도 같이 다닐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가벼운 것보다 계속 손이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후회했던 포인트도 바로 그거예요. 예전에는 밖에 많이 나가면 되지, 걸을 수 있는 게 무조건 좋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밖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버텨야만 하는 방식을 힘들어했던 경우더라고요. 조금 걷다가 힘들면 쉴 수 있고 무서운 상황에서는 안전하게 있을 수 있고 보호자도 접고 이동하고 멈추는 과정이 편해야 아이한테도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가 잘 만든 유모차일 수 있다는 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민한 강아지 산책만 나가면 과하게 흥분하는 강아지, 관절 부담이 걱정되는 강아지, 실내 생활이 길어서 바깥 경험이 필요한데 오래 걷기는 힘든 아이를 키우고 계시다면 유모차를 단순 편의용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성격을 무작정 바꾸려고 하기보다 아이의 긴장을 낮춰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훨씬 먼저일 수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우리 강아지가 예민하고 밖에서 짖음이 심하고 조금만 낯선 상황이 와도 금방 불안해해서 고민 중이시라면 무조건 성격 탓부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자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 정말 많은 보호자님들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우리 아이가 잘 걷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실 버티고 있는 건지, 밖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쉴 곳이 없어서 더 예민해지는 건지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봐주세요. 그 차이를 알아보는 순간부터 문제 행동을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산책 방식을 바꾸고 쉬는 구간을 넣고 관절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밖을 경험하게 해줄 도구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모차는 사치가 아니라 어떤 아이들한테는 밖을 덜 무섭게, 덜 힘들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한 번 살 때 바퀴, 무게, 폴딩 안전장치, 가격, 이 5가지를 꼭 보고 고르셔야 쓰는 내내 후회가 덜합니다. 오늘 영상이 나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이를 조금 무리시키고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깨달음으로 남았다면 그걸로 정말 충분합니다. 강아지 성격은 혼내서 안정되는 게 아니라 편안한 경험이 반복될수록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가 예민하고 오래 걷는 걸 힘들어하고 관절 부담이 걱정되거나 실내 생활이 길어서 바깥 자극은 필요한데 산책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되는 아이라면 강아지 유모차는 이제 사치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괜히 애매한 제품으로 시작했다가 또 바꾸는 것보단 처음부터 바퀴, 주행감, 안정감, 폴딩, 안전장치까지 전체 밸런스가 좋은 나소빅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유모차는 한번 잘못 사면은 계속 불편해서 결국 안 쓰게 되는 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라면 처음부터 오래 쓸 수 있는 유모차, 보호자도 편하고 아이도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보실 것 같고, 그 기준에서 나소빅은 충분히 강력하게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나소빅 제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